엄마 국어입니다. 10분 동안의 사회문화 두 번째 118쪽 이민과 이중차분법. 제목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경제 내용이긴 한데 실제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EBS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산수 문제인데, 하여튼 이 산수 문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해서 풀어나가야, 그래야 실제 독서 지문에서 시간 끌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EBS 문제에서는 아마도 3번 문제, 그거를 잘 해결하면 될 거고, 그놈은 같이 풀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걸 말한다. 그냥 뭐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일본하고 미국이지. 자,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큰 거는 경제적이다. 대표적으로 이민자들이 노동 공급을 늘리면, 많이 이사 와갖고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경제가 망한다. 라는 통념이 있지. 이민자가 늘어나면. 사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특히 동남아 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있는 다문화 노동자들 가족 포함해서 200만 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200만 명이면 적은 편이 아니지. 현재 살고 있어요. 조선족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제 과연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 들어와 갖고 한국 경제가 망했냐? 망할 거다라고 통념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냐? 가봅시다.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고용주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하고,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게 되더라. 즉,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임금이 하락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대도 있더라. 응?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더라. 이게 뭐냐? 이민자가 유입돼서 임금이 상승한 게 아니라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인과관계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요건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 요게 답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냥 통념일 뿐이다. 그럼 그거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해, 별 얘기는 없고, 이민자 없었을 때 임금 변화 A, 이민자 들어왔을 때 전후의 변화가 B, 그래서 B에서 A를 빼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간단한 산수예요. 이게 이중차분법이야. 문제는 A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이 A를 구하려고 첫 번째 방법은 그 지역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특성이 비슷하지만 유입하지 않은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이민자가 제일 많다구나. 하여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동네, 거기가 이제 안산이거든. 그러면 안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골이 이민자가 적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전주, 그러면은 여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곳, 여기는 영향이 있는 곳, 이거를 빼가지고 이 지역을 가지고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간. 똑같은 안산이었는데 2020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었고 2021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고, 그러면 요게 B가 되는 거고 요게 A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거꾸로 빼는 거야.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면은 된다. 자, 그럼 실제 계산했더니 어떠냐?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 그리고 2021년 굉장히 최근에 연구였지.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 원인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소비 증가에 따라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도,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도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임금 하락 압력이 상쇄가 되더라. 둘째,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기계 도입이 지연돼 가지고 노동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기계가 도입되면은 노동 수요가 확 깎이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니까 기계 필요 없네. 그냥 사람 쓰면 되겠네. 그래서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니까 오히려 어, 임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 세 번째, 한국말 전혀 못하는 뭐 예를 들어 파키스탄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직책이 승진해. 그냥 제일 꼴등 알바였는데 파키스탄 애들 10명을 관리를 해야 돼. 관리자로 재조직이 돼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올라가더라.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대체되는 게, 리플레이스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가 될 수도 있더라. 이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이민자들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 월급 떨어진다. 이민자 꺼져. 이런 그 이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 이거는 니네들 생각일 뿐이다. 한국은 아직은 이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민자, 난민자가 극히 적어.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굉장히 접근.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어. 전 세계에서. 어디냐면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한민족,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강해. 그 원래 차이나, 한족들이 화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뻗어나가가지고 돈을 쪽쪽 빨아들이는데 특히 동남아 쪽은 동남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하여튼 여기저기 태국 경제의 절반이 화교래. 중국에서 그 돈 다 빨아간다고. 근데 한국만 차이나타운이 없다. 있긴 있는데 극히 적지. 자,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요 이민 난민 혐오 정책이었지. 특히 멕시코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예 장벽을 세워가지고 막았더니 백인들이 인기가 높아져갖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버렸지. 자, EU에서 브렉시트, 영국이 이제 탈퇴를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큰 게 이거였죠. 자꾸 영국 쪽으로 이민자들, 난민자들 들어오니까 영국 사람들이 짜증나. 우리는 우리끼리 살을래. 그 브렉시트가 돼버렸지.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하고는 여기하고 연결이 되죠. 지금은 완전히 막혀가지고 북한 사람들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대충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탈북자들이 생각보다 많대. 20만 명인가? 꽤 돼요. 꽤 많이 탈출했다고. 이렇게 막았는데도. 근데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미친 김정은이 핵폭탄을 쏠지 아니면 갑자기 망할지 그렇게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민을 오든 난민이 되든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여튼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쉬운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 경제학의 기본 그래프라서 EBS에서 갖다 놨고 여기도 잠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요 공급이 증가 감소하면 수요량 공급량도 바뀌고 가격도 바뀐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하여튼 여기까지는 몰라도 요 화살표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 수요 공급하고 가격 거꾸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더라. 표는 기억 못해도 가격과 수요와 공급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노동시장의 변화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통념으로는 이민자들이 마구 들어오면은 임금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노동과 공급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다소 상승하거나 아니면 다소 하락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무리로 빈칸 몇 개 없고 이중차분법 특정 사건이 없었을 때 나타난 변화 이게 이제 실제 변화고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비슷한 특성의 다른 대상에 나타난 그러니까 공간이 달랐을 때 아까 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기간 그래서 이민자가 안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요거 빼면은 계산이 되더라. 되게 표를 뭐 T1 뭐 해놨고 사실은 그냥 요 얘기예요. 뭐 간단하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쫄지 말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 지문이라서 굉장히 쉽게 이제 경제학 갖다 놨고 요 세 번째 거부터는 조금씩 이제 머리가 아파지니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스스로 지문 읽고 접근하는 게 좋고 안 되면은 엄마 국어라도 유튜브 틀어놓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들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머릿속에 저장하고 문제 푸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